오늘은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궁합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나 그거를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제가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될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제 수영 장소예요. 저희 가게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앞에는 사주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카페식으로 해놨고 안에는 이제 법당을 이렇게 해서 제가 아침에 이제 목욕 재개하고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불경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세 가지 불경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태을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듣기만 해도 좋고 또 외우면 더 좋고 건강에 좋아지고 그다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운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이제 태을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이 경문을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경문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잘해도 구설이나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관제구설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제구설을 없애는 경문 세 가지를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구독자들 분한테 이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시면 제가 좋지 않은 거를 방송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도 운도 구설수도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태상활 황천생아 황지제야 일월조와 성신여와 재선거와 사명여와 태을리마 옥신도와 상관보와 우제우와 북진상하 남국자하 국동시야 홍여배야 육갑지야 육정지나 천문계하 지호통화 산택용화 강하도와 봉문소와 내정수나 발계주나 구공주나 음명중화 우행도와 사시성하 명착하 택청현척 상공승하 상하왕래 무공불식 금반옥장 현국의지 허법일월 여천이서 음표선고 비작부추 소구자득 소향자형 소위자합 소욕자성 종종변하여 도합신하신 불복하명불에 전유주작 후유현무 자후총령 우유백호 상정하게 하석괴강 신통강명 이지시방 영동신여 파세공강 3600상제아방 직절봉부여 하동료 태상석파 경천대교 24부여 재성역 천지만물 각각자순 각각자 복팔방제 진자연복정자연영원 만수동정일일예보명령복행 일체무이원원 여시극검여훌령 환영이시여. 요번에는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는 경문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경문 중간에 이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본인 이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방갑을 청룡 전주인신 동만물불구 국검여훌령 정천지령 만상학교 청유령지신석구 오주석구 오신국검여훌령 백정음 북덕신 동천달비출유행 진수방위 위사정 약동특사인안녕 조재진 부유여경 창명부기 복수전 계명국배우 영성 장간호각 참을령 범사기구 개유웅 천재만화영 불생 미래사 준사죽 카페
호일 십삼백천 토치공동강내임 신병화 금여홀령. 요번에는 이제 관제구설을 없애는 그 경문이에요. 동방갑을 청룡 천주인시는 농만물 불구 급금여홀령. 육육구장 장장장장 천원지방 일월호강 하기치견 하사감다 영부진차 제기멸 전룡지련 무사신명 축사거계 승화무정국 금여홀령칙 근청오래 대신병 36경 동마행 회시사 대장군 보유행 변주천하구만민 집거동학구음부 옥탕대제 유지도 도제단전 합당중 사마귀견 오주부정체액해소구만민 오봉태상 노군칙 신병화 금여홀령. 마지막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터가 좀 세거나 아니면 귀신들이 있는 것 같고 소리가 자꾸 들리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럴 때는 이 경문,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축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틀어놓으면 아마 이렇게 주무시는 거나 소리 뭐 이렇게 난다든지 이런 건 다 없앨 수 있는 경문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혹시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든지 이 경문을 좀 틀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축사경 할게요. 이거는 이제 모든 잡신하고 사기 이런 거를 쫓는 경문이에요. 전개어 무자지방 지벽어기 기축지방 인생어 경인지방 천지 주립지문호 엄불론 귀신지덕지 신중을 파열련 흑염나 왕대귀신 등 한청여 노도비상지덕 오금비상지검 치천치천경 지지칙칙탁 당하자사 피하자 생학차 귀신명정 하처 안정하처호 인칙선신수 귀축숙고 멜리지외옴 급금여홀령. 춘시위하부 지시위하모 일월시위하 형제 태을시위하모 동갑장신내조와 관군지신내조와 동방청제장군내조와 남방적제장군내조와 서방복제장군내조와 북방흑제장군내조와 중앙황제장군내조와 동갑장신 동갑성신차부 육감육을 육병육정육무육기 육경육신육육육계 권권간리 천태간순 천지풍홍용호조사 운동치후 남두북북 차무차미 촌수대제 1월 5성 3태 6성 1육성 28수 봉우성구 불지여 명주 정열성 야래멸자 옴급금여홀령. 이 경문은 굉장히 좋은 경문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밝히는 거지만은 저는 사실 퇴마사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퇴마를 하는 사람인데 보통 이렇게 퇴마할 때 쓰는 경문이 이거예요. 영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경문을 좀 틀어놓으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이제 끝나고 이제 자리를 옮겨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경도 외웠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불경에서 나오는 선에 대해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제 보리수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신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금 이 불경에서 잘못 알고 있는데 오랜 수행자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행을 오래 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런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닮아가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틀리겠죠. 부처님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사물에는 뭐 여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제자가 이제 달마대사, 아주 유명한 인도에서 이제 처음 중국에 전한 사람인데, 그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일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달마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마도는 모든 분들한테 다 좋지는 않아요. 이 달마도라는 건 뭐냐면, 그 달마도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 달마대사처럼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달마를 그리지만, 근데 달마는 수맥을 막는 기능을 해요. 근데 사주를 보면 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한테는 달마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시진핑이나 트럼프 사주를 풀 건데 이 사람들은 화가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마를 갖게 되면 더 역효과가 나타난다. 물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달마도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 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달마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풍수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맥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집에 이제 수맥이 흐르면 몸이 아프다. 다 아프진 않아요. 만약에 트럼프나 시진핑처럼 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맥에 있는 집에서 자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조건 다 정확한 자기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수맥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이 많은 사람들은 수맥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거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반대겠죠. 물이 많은 사람들은 뭐 황후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수맥이 많은 집에 살게 되면 돈줄이 막히고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거가, 내가 만약에 물이 없어 그러면 수맥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하면 사주를 한번 보시면 내가 물이 많은지 화가 많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이 좀 딴 데로 흘렀는데 불경 얘기를 하다 말고 석가모니께서 이제 그 보리스나무 아래서 이틀 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눈만 감고 계시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수행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땡볕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니까. 근데 갑자기 석가모니께서 오른손을 탁 치켜 올렸어. 그랬더니 곳곳에서 탄식이 막 일어나. 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저거는 모든 인류가 하나다. 모든 수행도 하나같이 하라. 그러면서 수많은 불전이 나왔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 경전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다 틀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다 틀려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제 강의가 저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은 좋은 댓글을 올려주시고 좋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고, 또 뭐 좌우파로 갈라놔서 제가 약간 우파 성향이니까 좌파 성향이 계신 분들은 좀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전 뭐라고 안 해요. 왜? 사람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대처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다 사주가 똑같아야 돼.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틀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건 다 틀리게 받아들여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조국구 막 이제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주로 가길래 저렇게 하나. 물론 좌쪽에 계신 분들은, 조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윤미향 이 사람도 되게 싫어요. 비리에 연루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좌우로 편가르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이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힘든, 나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서 TV 좀 보려고 틀면 좌나 우니
뭐 어떤 옛날에 교수했던 진씨 아저씨는 나와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지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또 방송인 또 털난 그 김씨 아저씨는 나와서 또 이쪽 편 들고, 자꾸 이렇게 좌우로 국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해, 국민들은. 근데 방송 들으면은 조금만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우편이 돼 있어, 어느새 좌편이 돼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비리나 뭐 이런 거 한 거는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에요. 공인이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편갈리기, 보수 언론, 파 언론, 좌파 언론 해가지고 또 말들이 틀리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좋은 나라를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조금만 뭐 일본 편 들면 친일이다, 뭐 조금 북한 칭찬하면은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제발 편갈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6.25 끝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풀 뜯어다가 죽 써먹고 막 이랬다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해도 외화가 1달러도 없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것도 없고, 미군들 지나가면은 땡큐 땡큐 헬로 헬로 해가지고 초콜릿, 그 어렸을 때 보면 초콜릿 이렇게 과자 있어,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냥 뛰어다니고 차 쫓아다니고. 그래서 1965년에 한일협정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또 친일이라고 얘기할까봐 저거 하는데, 전 얘기할 거 다 해요. 한일협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 아마 한일협정 할 때 김종필 씨가 갔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 나라에. 그래서 일본한테 배상금을 받은 거예요. 협정을 해서 이제 너희가 1919년 한일합방, 합방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를 합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게 뭐 찬성해서 합친 게 아니잖아.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잘못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한일합방이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린 살아왔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일본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본인 학교를 다녔고, 그 안에서 일본인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도와가면서.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친일이야? 그렇게 만든 건 정치인들이잖아. 그리고 나서 친일파라 뭐 해가지고 국립묘지에 그 전쟁 영웅들을 캐내고 파헤친다 그래. 이제 조상 모독까지 하고 있어, 이 세태가. 이렇게 보면 친일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일합방이라는 건 일본에서 그 자기네가 우리 식민지 그 하고 그래서 모든 죄를 인정을 하고 우리한테 배상금을 준 거예요. 그것도 많은 돈을. 그거 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또 그 협정서에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린 가공해갖고 중국에다 갖다 팔고 동남아에다 팔고, 그래서 그게 경제 사실은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세세한 얘기 더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얘기는 못하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때 또 위안부 문제 한참 뭐 또 이렇게 하니까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또 징용 문제 배상하라 하니까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에서 10억엔 줘서 이걸로 끝내자 하고 박근혜 때 정식적으로 외교문서 교환해가지고 한마디로 체결을 한 거예요, 국가 간에. 그랬다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하루아침에 외교관이 나라와 나라 계약을 한 거를 일반 개인들도 쉽게 말해서 집을 하나 계약을 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물고, 그런 해지가 안 되는데 나라 간의 협정을 맺은 걸 가지고 갑자기 파기하고, 그 원인이 된 게 윤미향이 원인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윤미향에는 국익을 많이 해친 여자예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기업체 하는 사람은 지금 수출 그 일본 규제 막혀가지고 얼마나 힘든 기업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제 손님들 중에 있어요. 원료를 못 들어오고 몇 달씩 걸리고 힘들고 당장 수출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밝혀지는 거는 할머니들 저 앵벌이 해가지고 저기 물론 그건 법적으로 밝혀져야겠지만은, 그것도 외부에서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윤미향 걸 했지만은 외부에서는 절대 못 건드렸어요. 내부에서 내부 후벌자가 터진 거라고 이게. 그래갖고 이 좌우파로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사무실 들어가서 웃고 앉아 있더라고. 소름 끼쳤어요, 그 웃는 거 보고.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친일파 물론 아니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왜 오늘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궁합을 보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면 사주에는 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운을 갖고 흘러가는지, 손자병법에 이런 게 있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본 없이 제가 방송을 하지만 생각은 많이 해요. 어떻게 제가 방송을 해야 좀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지금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빨강색이 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빨강색이 많으면서 천간의 상관이에요. 이 상관격이라는 거는 저번에 윤명이도 사실 상관이에요. 상관들은 성격이, 이 화가 많은 사람의 성격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제 화 중에서도 태어난 날이 플러스 병화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정화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병화는 굉장히 남성스럽고 굉장히 겉을 잘 드러내고 활달한 성격이고, 이 마이너스 정화의 성격은 자기 속내를 여간해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의 테두리를 딱 짜놓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이뻐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심장의 기가 센 사람이에요. 화가 많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 난 뜨거우니까 화가 많아. 그렇지 않아요. 체온하고 기하고는 틀려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찜질방 가면 땀이 잘 안 나요. 원래 기본 기가 세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운이 뜨겁단 말이야. 이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데 있어야 땀이 나는 거예요. 땀만이 나온다 해서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럼 화가 많은 사람 심장의 기운이 세니까 피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럼 머리 쪽으로 어때요? 피가 빨리빨리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빠른 거야. 그래서 천재들이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막 시험을 되게 잘 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화가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때요? 시험 볼 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잘 못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물이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알면은 그 특성에 맞게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화가 많은 사람의 단점도 있어. 빨리 잊어버려. 시험은 딱 보고 한 2, 3일이면 그걸 다 까먹어버려. 근데 물이 많은 애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는 이해를 못 해갖고 좀 늦게 이렇게 풀더라도 그걸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물 많은 애들은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는 거예요. 윤석열 장관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윤석열 장관 9번 떨어졌어요. 사법고시에서. 물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시험이 약하다. 그럼 그것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급해요. 근데 양일주하고 이제 음일주하고 조금 틀려요. 양일주, 병화일주가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요. 성격이. 그러면서도 막 서두르고 한번 생각하면 막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시진핑처럼 이렇게 정화라는 거는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마이너스 불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삐지는 성격이에요. 뒤끝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 얼굴에 표시를 안 내. 묵묵해 보여요.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냐면 사주를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천기의 흐름도 계산을 다 해봐야 되고 순행 역행도 알아야 되고 기운이 계속 오른쪽으로만 돌아가지가 않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일반 철학관에서는 몰라요. 천기의 흐름은 우리같이 술사들만 알 수 있는. 그러면 시진핑은 사실 역행은 안 하는 사주예요. 순행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풀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게 빨강색이 전부 불만 잔뜩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돌판이 하나 이렇게 있고 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사주에는 개수밖에 없어. 물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에 뗄감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욱하는 성격,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하는 거고, 이 금이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러면 이런 사주는 항상 이 불일 때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기 구워 먹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음식점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왔는데 숯하고 불이 빨개. 거기에 조그만 돌판 하나 있어요. 거기에 고기 한 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윤명이하고 비슷한 사주긴 하지만 어때요? 이 고기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숯불이 강하니까 이 고기가 타버리겠죠? 그러면 이 돌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 한번 이렇게 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진핑도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사주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또 일할 때는 절대 화 안 내는 그런 직장관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주. 또 자식도 굉장히 아끼는 사주. 이 필요한 걸 절대 쉽게 권력을 놓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 물이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금도 본인한테는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이렇게 고기를 놓는 게 좋겠죠. 이 고기들이 부인이고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국 가서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사실 여자들한테는 더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성보다는 남성 같은 불이야. 그러면 이 동료 남자들은 어때요? 불이 강해서 이 고기를 서로 뺏어 먹는 이거를 한자로 군겁쟁제라고 그래요. 내 작은 걸 서로 군웅들이 뺏어 먹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불들은 경쟁자가 되겠죠. 그럼 남자보다는 어때요? 여자한테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사주를 풀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금에는 귀인이 무려 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귀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모르시는 분들 귀인 하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귀인이라는 건 날 도와주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인 중에서 천을 귀인, 하늘의 어떤 기운을 줘. 문창이라는 건 글재주를 도와주는 귀인이 있고, 태극기인은 아무리 나쁜 것도 해결해주는 귀인이고, 복성귀인은 태어날 때부터 처복이나 여자복을 타고난 그런 사주. 학당귀인이라는 건 이 공부 쪽으로 굉장히 유능한 귀인이 도와주는 이 5가지 귀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귀인이 해에 있어. 불에. 이러면 전혀 귀인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역학에서는. 근데 지금 시진핑 사주에서는 이 금의 귀인이 5개나 있는 거야. 그러니 처복이나 여자복이나 재물복이 그 귀인들이 다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물론 이렇게 물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 쪽으로 신장이 안 좋아요. 방광이나 남자한테는 이제 부고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시진핑은 사실 술을 해독이 안 되는 사주예요. 그럼 뭐 문 대통령이 뭐 시진핑 와서 뭐 이렇게 술 같은 거 접대하면 안 되겠죠. 술이 해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오줌 소태,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오줌 소태가 잘 걸려요. 물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이제 소변이 화장실을 기운이 방광이 이렇게 꽉 짜주는 기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짜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넣고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화장실을 가고 싶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 그러고, 아니면 또 소변을 못 보게 되고 막 이래요. 방광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이 아주 작진 않은데,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폐.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기관지가 이렇게 아주 강한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뭐가 들어와야 좋겠어요? 이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 근데 운은 3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대운. 대운이라는 건 10년 주기로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권불 10년이다 이렇게. 권력은 아무리 저거 해도 10년 이상은 못 간다. 화무시비로. 거기서 나오는 이 10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운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20년 대운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시진핑처럼 뭐 한 2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그랬지 꼭 10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30년 대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연달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 사주를 풀어보다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나 유명인들 이렇게 풀어보면 다 대운에 살았어요. 왜냐면 이 대운이 들어와야 재벌도 되는 거고 대통령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시진핑 지금 사주를 보면은 사실 43살 때부터 개축이 들어왔어요. 개축. 개수는 이 물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60%짜리가. 그러면 이 60%는 자식이 60% 좋아지는 거고, 관운이 60% 좋아지는 거고, 직업운이 60%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축대운. 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 진로에 유구마, 이 귀인이 많은 이 유구마하고 유축합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금이 또 이만해진 거예요. 그게 52세까지였어요. 그러다가 53세부터 62세까지는 임자대운에서 임자. 이 임자대운이라는 거는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기 때문에 절대 운하고 1년 운하고 달하고 막 이렇게 섞여서 변하지는 않아요. 그냥 물로 보는 거야. 10년 동안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묶여서 올 때. 그냥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임자라는 건 묶여 있어. 둘 다 물이야. 천간하고 지지가 둘 다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학 배우는 사람들이 이게 제일 어려워. 어쩔 땐 변하고 어쩔 때 요것만 알면 돼. 같아. 자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물 위에 물이야. 같은 물이야. 근데 걔가 이렇게 딴 걸 만나서 변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60%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물이 60%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이 운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관운, 직업, 자존심 이런 거. 지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은 68세. 신해 대운에 살아요. 신해. 이 해에는 지장간이 무갑인이라는 무갑임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보통 얘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얘가 한 6개월 정도, 얘가 한 3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얼핏 계산하면. 그러면 지금 대운이 바뀌는 시점이 73세의 대운이 바뀌어요. 그러면 요 3년을 딱 빼면은 여기가 70, 69, 68. 지금 현재는 물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간목이 들어와서 불이 좀 세졌었는데 지금 기운으로는 이제 물이 다시 3년짜리가 또 들어와 있다. 이게 끝나고 나면 73세부터는 다시 경술대운으로 가요. 금이 또 4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7년 동안은 어때요? 이 물하고 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짜리. 그러면 지금 굉장히 대운이 좋겠죠. 근데 올해 거를 보면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그러면 또 금이 또 20% 들어오고 물이 또 20%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은 지금 80% 운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달까지 10%까지 이제 좋은 달은 또 8월달, 9월달부터는 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시진핑도 요번 달,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은 화가 강한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식 예언을 이제 한 게 이렇게 화가 여름철이라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니라 기가 이 화기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약해져요. 그건 더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6, 7월에 이 화기운이 강해지면 어때요? 시진핑이도 어쨌든 이 불이 좀 10%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80% 좋은데 10% 나빠진다 그래서 크게 나빠지진 않겠죠. 근데 트럼프 사주를 보면